안녕하세요. 저희 사랑방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몸이 보내는 신호는 꽤나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지팡이를 짚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시지만 정작 다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죠. 사실 노인의 질환 중 상당수가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다리 건강은 단순히 이동 능력의 문제를 넘어 뇌 건강, 심혈관 건강, 정서적 활력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방치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단지 다리가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니 손발이 저리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지기도 쉬워지죠. 그러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다시 걷기조차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리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 건강을 지키는 4가지 핵심 방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리 근력 운동입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비사용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다리를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90이 넘은 분들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육은 반응하고 몸은 변화합니다. 다리 근력은 단순히 다리의 힘을 넘어서 혈당 조절, 혈압 안정, 심지어는 뇌 기능 유지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곧 전신 건강을 움직이는 일이 되는 셈이죠.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의자에서 팔을 쓰지 않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계단을 오르거나 일어설 때 꼭 필요한 근육인데요. 이를 반복하면 걸음걸이 자체가 바뀝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동작은 벽을 등지고 무릎을 살짝 굽히는 벽짚고 스쿼트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초 정도만 유지하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발뒤꿈치를 드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다시 내려놓는 것, 단순하지만 종아리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며 균형 감각도 좋아지게 합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앉아서 다리를 쭉 뻗은 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건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데 좋아서 나중에 걷는 능력 자체를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다리 운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자신의 리듬에 맞게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일상 속에서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가끔 다리가 저리거나 시리고 발이 붓는 증상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심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발목 펌프 운동인데요. 의자에 앉아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식사 후나 TV를 보실 때도 틈틈이 할 수 있어 부담도 적고 혈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약간 높은 물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푸는 것이죠. 이때 천일염을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붓기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족욕이지만 전신 혈액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은 하루에 3번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쿠션 위에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몸쪽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혈액이 고이면 붓고 저리고 그로 인해 피로감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간단한 자세만으로도 그런 증상들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15분 정도만 실천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 하루 2번 정도 다리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자극하여 붓기와 통증을 줄여주며 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만져주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습관들은 하나하나가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알고 있는 걸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몸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3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리 건강을 좌우하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다리의 건강은 특히 음식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근육과 관절,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로운 음식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키워서 결국 다리 건강을 해치게 되죠. 먼저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죠. 근육이 줄어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자주 넘어지고 활동량이 줄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같은 음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칼슘과 햇볕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햇볕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합니다. 칼슘은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 통조림, 유제품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얻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므로 날마다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실내에만 있거나 햇볕을 피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고구마, 호박 같은 식품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완화하고 연골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탁 위의 색깔이 다양할수록 몸속의 건강도 풍요로워진다고 할 수 있죠.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합니다.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튀긴 음식은 혈관을 막고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 다리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능하면 줄이거나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튀김보다는 오븐에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고 설탕 대신 꿀이나 대추 같은 자연의 단맛을 활용해 보세요. 흰 밀가루 대신 통밀이나 현미로 만든 음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음식은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매우 큽니다. 어떤 음식을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는지가 곧 내 다리 건강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핵심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 습관이 나쁘면 다리 건강은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소파나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죠.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앉아있는 시간이 쌓이면 다리 근육은 사용되지 않고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잘못되면 혈액순환도 방해받고 허리나 무릎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이렇듯 하루 30분 운동보다 나머지 23시간 반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30분마다 한 번씩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습관은 혈액의 흐름을 둔화시키고 다리 근육을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자주 일어나 움직이기만 해도 다리에 자극이 전달되어 근육이 유지되며 혈액순환도 활발해집니다. 이는 특별히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을 도는 것이 아니라 TV를 보는 중간중간, 책을 읽는 중간중간 단 몇 분이라도 가볍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는 자세는 혈류를 방해하고 관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과 고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며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몸에 익숙해지면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허리나 다리 통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신발도 다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발볼이 좁거나 굽이 높고 딱딱한 신발을 신는다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기 쉬우며 보행 습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발에 꼭 맞고 쿠션감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걸을 때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신발은 다리뿐 아니라 전신의 균형과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죠. 이 스트레스가 다리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0분 정도의 산책 혹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쉬는 시간, 깊고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는 명상이나 스트레칭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마음뿐 아니라 몸의 긴장까지도 풀어주며 다리의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한쪽만 돌보아서는 완전한 건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4가지 핵심 방법 다시 말씀드리자면 근력 운동, 혈액순환 관리,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였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약하면 혈액이 잘 돌지 않고 음식이 나쁘면 염증이 생겨 운동도 어렵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식욕이 불규칙해지며 운동을 멀리하게 되죠. 반대로 하나라도 개선되면 다른 부분도 따라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선순환입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의 시기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자주 좌절하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지만 관리를 시작하는 순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근육은 만들어지고 혈관은 다시 유연해질 수 있으며 뼈도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은 나이가 아닌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 다리 건강은 단순히 걸을 수 있는지를 넘어서 삶의 질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힘이 있으면 외출이 자유롭고 친구와의 만남도 부담 없으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곧 자존감을 지키고 정서적인 안정과 즐거운 삶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됩니다. 반대로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외출을 꺼리게 되고 활동량이 줄며 우울함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고립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리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도 연결된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리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잘 걷는다는 것은 곧 잘 살아간다는 뜻이고 잘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리를 돌보고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면 분명히 변화는 찾아옵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는 길은 결코 먼 길이 아닙니다. 매일 걷는 그 평범한 길 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됩니다. 평소처럼 걷되, 의식하며 걷고, 평소처럼 앉되, 자세를 바로잡고, 평소처럼 식사하되, 조금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평소처럼 쉬되 마음까지 쉬게 해보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실천 방법은 어느 하나만 해도 의미 있지만 함께 조화롭게 실천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실천이 특별한 도구나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에서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옆에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5번만 해보세요. 양치질을 하면서 다리를 쭉 뻗어 올리는 동작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중에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할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발목 펌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시도가 모이면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1달, 2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되찾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덜 부담스럽고 이전에는 힘들었던 활동도 다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더 활기차지고 우울감이나 외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 식사 전, 점심 후, 잠들기 전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 누구나 자신의 생활에 맞게 조절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꾸준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조건이 됩니다. 어떤 습관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습관이라면 그만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시간이 없다, 복잡하다, 귀찮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한 실천들은 그런 걱정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들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탓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하루 5분으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10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쌓이면 어느 날 계단을 오르내리며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붙은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가 바로 몸이 바뀌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기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얼마나 걷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떻게 쉬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기록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꾸준히 해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쉽게 떨어지거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는데 기록은 그런 순간에도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좋은 도구가 되어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 큰 힘이 생깁니다. 혼자 하는 운동은 지루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한다면 격려도 받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같이 걷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스쿼트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좋은 건강 활동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얻는 안정감과 유대감도 다리 건강 못지않게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 건강을 돌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시금 떠올려야 합니다.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자유롭게 걷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시장을 다니고 산책을 하고 여행을 가고 자녀들을 만나러 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싶다면 다리 건강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는 자립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삶의 활력을 지속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다리는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는 기본이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단지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다리를 지켜야 하고 그 다리를 지키는 일이 결국엔 나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걷는 능력은 단지 이동의 자유를 넘어서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 근육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체의 근력이 떨어지면 전신의 신진대사 속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곧 체중 증가,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다리 운동은 단순한 재활이나 예방을 넘어서 적극적인 건강관리의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별다른 병이 없어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일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지고 약해진 몸은 다시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 한 걸음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면 결국 한 바퀴를 걷게 되고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운동이 일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5번만 해보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발뒤꿈치를 드는 동작도 단 3번만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행동이 몸에 익숙해지고 몸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더 많은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며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자주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를 모릅니다. 단지 자극과 반응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반응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변화합니다. 매일의 움직임은 우리의 몸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활 속 실천 외에도 환경을 다리 건강에 맞게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만으로도 낙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이나 복도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자주 다니는 길목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 또한 중요한 예방입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일도 다리 건강을 위한 실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실천 방법을 조금씩 조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중심으로 하거나 따뜻한 족욕과 마사지를 활용해 순환을 도와주는 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반대로 봄과 가을처럼 날씨가 온화할 때는 야외에서 가볍게 산책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운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를 주면 지루함도 줄어들고 몸이 더욱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리 건강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혹은 동네에 사는 지인들과 함께 주말마다 가볍게 걷는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은 단지 운동의 효과를 넘어서 마음의 건강까지 함께 돌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걷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실천입니다. 또한 다리 건강은 곧 독립적인 삶과 연결됩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존엄을 유지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 존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매일의 꾸준한 관리와 실천 속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용기, 그 용기만이 지금 이 순간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는 진짜 힘이 됩니다. 건강을 위한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종종 놓치고 지나치게 되죠. 매일 밟고 있는 바닥, 매일 지나치는 복도, 매일 머무는 의자 위에서 우리는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론가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다만 그 작은 선택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앉은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간단하지만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차를 마시는 시간,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서서 하는 동작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앉아서 시작해보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도와주는 기본 요소입니다. 특히 다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수분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물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난 후 점심 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4번만 기억해도 하루 수분 섭취는 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 한 조각이나 구기자를 함께 넣어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며 위장에도 부담을 덜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나쁜 습관들도 다리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장시간 동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지 않는 자세로 오래 앉는 것도 종아리와 발목 부위의 압박을 증가시켜 순환을 어렵게 합니다. 앉을 때는 가능하면 두 발이 평평하게 바닥에 닿도록 하고 등과 허리를 자연스럽게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부족한 날에는 스스로를 위해 작은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걷기, 스트레칭하기, 다리 흔들기 등 가벼운 활동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알람이 내 몸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에게는 이 알람이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습관도 다리 건강에 직결됩니다.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은 체내 수분을 정체시키고 부종을 유발합니다. 붓는 다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혈액이나 림프 순환의 장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식사에서 소금 사용을 조금만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늘리면 금방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맛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간을 약하게 하고 향신료나 국물 대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려면 색을 기준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를 접시에 올려보세요. 빨강, 초록, 노랑, 보라. 이런 색깔이 많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관절과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를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리 건강은 어느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전반을 바라보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실천해 보면 어느새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몸이 스스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결국 건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 모여 어느 순간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나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요. 그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내 몸을 움직이고 좋은 것을 먹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다리 건강은 곧 내 삶의 자유이고 독립이며 존엄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몸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몸을 더욱 잘 아껴야 하는 시기가 시작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크지 않습니다.
걷는 한 걸음, 앉았다 일어나는 짧은 시간, 식사 때 나트륨을 줄이는 선택, 한 잔의 따뜻한 물. 이런 것들이 모이면 내일이 바뀌고 앞으로의 50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날씨가 좋아지면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건강 또한 지금 당장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장소도 시간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자 하나, 벽 하나, 한 평 남짓의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을 보러 나갈 때 지팡이 없이 다녀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매일의 실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 자체로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가볍게 발 뒤꿈치를 들어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양쪽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어제와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몸은 빠르게 변하진 않지만 반드시 반응은 합니다. 처음엔 5번만 해도 힘들었던 동작이 어느새 10번이 되고 어느새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건강은 우리가 조용히 준비한 사람에게 조금씩 다가오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나를 돌보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나를 챙기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나의 다리가 건강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그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아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고 걷는 즐거움을 알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이를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방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두가 건강하고 자유로운 다리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을 돌보는 모든 시간에 따뜻한 응원을 전하며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을 바꾼다는 진심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 내 다리를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걷는 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